디지털 관련 그거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사권을 벌였어요. 오늘 교환은 여러분들 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 goo.gl/o 대문자 F, 대문자 M, 대문자 B, 대문자 W, 소문자 K, 대문자 X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되십니다. 연구부장 주무 선생님 통해서 상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교환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 보신 분, 예,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크롬이나 유튜브 앱이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이따가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디지털 DT, 디지털 텍스트북 해가지고 DT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교과서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서 요즘 성적철이 오는데 그걸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희망학교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가 여러분들처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디지털 교과서는 뭐든 이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파워포인트가 있죠. 구글 파워포인트로 이용했습니다. 총 18분이 설문조사를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시는 분이 4분이셨습니다. 이건 월곡초입니다. 위도랑을 활용하신 분은 2분이셨고요. 연수는 수업하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으셨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3분이 계셨습니다. 아쉽겠지만 이제 연구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수업하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 미래교육, 스마트 교육은 몇 가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전조사를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아무래도 연구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개 수업을 해야 되죠. 죄송한데, 예. 공개 수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개 수업에 대한 아무래도 부담감이 계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요즘은 데이트하기 힘드시지만 결혼한 분들은 물론 하실 분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죠. 데이트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저 이제 대학 때 보면은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해는 해요. 근데 실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 그 수순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월북의 상황들, 그 다음에 각자 교실의 처한 상황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데이트든 디지털 교과서든 많이 해보면 just 디지털 교과서, just 위드랑 해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인 디바이스로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별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360도 그걸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이런 걸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360도 영상을 요즘 찍어서 수업 분석에 활용하는데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수업을 분석할 때 여러 곳에 카메라를 두지 않고도 수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너무 좀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브로드웨이에서 현재 진행하는 공연 라이언 킹을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교육도 세상의 변화에 준비하자라고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수업 이해는 아는 분이 계셔서 이해하는 분이 많으셔서 이제 교육개발원 PPT가 2013년도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서 보시면 그 폴더 전체로 다 있습니다. 2014년도 자료, 2015년도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에 집중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꾸는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었지만 그 테라바이트의 무선넷 누르는 생각만 해도 이미 다 펼쳐져 있는 걸 제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100kB 그 느린 랜을 사용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에서 활용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학교가 아니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학교를 모집해서 그걸 파급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 교과서 사례라는 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는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보시고요. 한 손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담긴 패드를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패드를 보시면 좋으시고요. 이미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이 주소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글을 좋아해서 구글로 그 압축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구글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이런 언어 개그를 좋아합니다. 오늘 어떤 선생님께서 인천 앞바다의 그 반대말은 뭔가? 강릉 앞바다인가? 인천 앞하늘인가? 뭘까요? 예, 인천 엄마다. 뛰어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런, 어떤 선생님께서 그 답글을 보고, 와, 인천 엄마다구나. 학생들의 사고는 이렇게 용합적이고 통섭적이라서, 우리가 툴도 학생들이 이미 디바이스에 익숙해진 상황이라서, 교육이 같이 따라가고, 원래는 교육이 앞서서 준비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생님께서 작년에 제가 디지털 교과서 전달 강좌를 받을 때 소개해준 자료입니다. 다 보신가요? 예, 여기 보면은 수록 자료인데요. 이 교수학습 사례에 대해 여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조별 패드가 있거나 아니면 1인 디바이스에 패드가 있을 때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패드가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하이라이트네요. 하이라이트의 성격을 보면 색깔을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인데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또 개요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를 정리할 때 또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할 게 뭘까요? 오늘 할 거에 대한 정보를 녹색으로 칠해볼까요? 이건 디지털 연구학교에서 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따 제가 활용했던 방법은 저는 1인 디바이스로 맞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 패드를 가지고 애들이 저는 패드랑 TV랑 미러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1인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제 패드 노트북에 깔린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조별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 1패드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수업 분석과 그것의 활용.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오냐, 많이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오늘 데이트를 어디로 인도할까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습할 때 하이라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교육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 하이라이트 기능을 복습하실 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내 자료함에서 정리가 됩니다. 몇 쪽에 어디를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라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만 보고 아이들은 이상적으로는 아이들에게 1페이지가 있고 하이라이트만 보고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다음으로 뜻이 어려운 영어 정리. 이거는 감이 오시죠? 디지털 교과서를 볼 때 뜻이 어려운 것. 정상의 용어를 집에서 해보세요. 아니면 모르는 말을 하이라이트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곳에 밑줄 치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디지털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계속 나중에 보시면 되시겠죠. 계속 찝어서 말씀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이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을 묻어가면서 보시겠습니까? 계속 찝어주십시오.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볼랍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볼 걸로 여기고 제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 정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메모 기능을 이용합니다. 메모 기능은 모든 건 다 선택을 하면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메모. 그 다음 녹음 기능은 어떤 걸까요?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죠. 내장된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국어 시간에 아니면 사회과 디베이팅 학습에서 네 녹음해봐. 그럼 녹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들으면서 이 사람의 근거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서로 서로 과학 탐구를 했던 것을 발표하는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연결. 자료를 연결해서 링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요즘 인디 자료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드넷에 검색할 수 있고 이 자료들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연도에 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메모를 넘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익 토론 학습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메모를 활용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김도영 선생님 실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하시면서 실제 이게 본인이 쓰신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녹음의 활용입니다.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 영화에서 그러죠. 몇 월 며칠 몇 시 뭐 했다 어쨌다. 그거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수업의 감이 이거다. 이거 괜찮겠는데? 우리 애들 요거 잘해. 그 다음에 하브르타 토론에 녹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되시고요.
국화 수업, 대본 연습을 할 때 녹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료는 연결은 파일 찾기, 자료 연결해서 파일 찾기를 해서 해당 단말기에 예를 들어 과학 조사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식물을 조사하는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다 찍어놨어요. 그거를 연결해서 그 자료 연결을 해놓으면 실제적인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료 연결이 쭉 되면은 이상적으로는 나만의 교과서가 된다라고 디지털 교과서의 초기 버전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링크도 다 돼 있고 메모도 다 돼 있는 걸 아이에게 그걸 뿌려요. 그러면 뿌리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만든 디지털 교과서를 본다라고 이상적으로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싱크 문제라든지 아이들에게 디바이스가 없다는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문 활용. 링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신문이 여기 디지털 교과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피상적인 이야기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쭉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 기능. 복사를 하면 아이들이 일일이 때려 붙이는 그런 행동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랑은 지금 아직 초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위드랑을 해보시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다가 사례가 걸리면 어쩔까요? 사례 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디였지? 제가 여기에 로그인을 해야지 요거를 복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작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 구글 그 주소입니다. 구글 에듀를 만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제한의 용량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이제 학교용 한 개, 그 다음에 개인용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사용한 것을 한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로그인하는 이유는 제가 링크를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4m OS, 4M OS는 4분 5초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업은 과학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한 개의 디바이스 가지고 한 개의 클래스.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패드에 패드가 아니고 컴퓨터인데 패드처럼 생긴 컴퓨터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교과서를 심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TV에 연결된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넘기면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 또 수업을 참관하는 선생님들은 요걸 보겠죠. 이 아이가 요걸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눠준 애는 자기가 이걸 보고 있겠죠. 왜 이런 짓을 했냐면 디지털 교과서 전달 강사인데 제가 이걸 많이 해봐야 되는데 못하니까 한 개로라도 해봐야 돼서 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다음 해야 되십니다. 아까 디지털 교과서가 툴이라고 했죠. 저는 어떤 수업을 하기 전에 검색을 해요.
자료 쭉 보고 유튜브 자료 쭉 보고 그 다음에 T셀파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준 교원대 자료 여러 자료들을 쭉 해서 자료들을 쭉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상황들을 봅니다. 근데 저의 또 기질을 봐요. 너무 오글거리는 거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완오글리고 포멀한 수업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 수업을 제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봐요. 전체적인 자료, 그 다음에 학생의 상황, 그 다음에 나와의 상황 이 세 가지가 3박자가 딱 맞는 자료를 그게 혹시 디지털 교과서에 있다면 그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본래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화산 4학년 교과서 화산에서는 이런 자료를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영상시대에 이런 걸 익숙해진 아이들한테는 이게 한계요용이 돼서 뭔가 더 자극적인 거, 뭔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찾죠. 그래서 찾았던 자료들이 지금 그 말이죠. 왜 아이들 슈퍼맨이라고 했냐면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못 보는 것을 스마트 툴을 이용해서 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연결이 되는 마치 제가 슈퍼맨인 것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 슈퍼맨을 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산을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화산 영상입니다. 이렇게 마치 피가 튀기는 것처럼 화산이 앞에서 튀기면 애들이 얘들이 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교과서에 링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암에 튀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산을 설명할 때 아이들에게 저 언어 유희를 좋아하니까 그 어떤 일정 힘에서 지표면이 갈라져서 저 과학 전공을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 구멍이 펑 터졌어요. 펑 터지면 지하 깊은 곳에서 그 마그마가 내가 마그마 하고 푹 올라와요. 그럼 마그마하고 막 이러고 올라와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마그마랑 용암을 헷갈려요. 근데 나와서 마그마 하고 나왔다가 용암 하고 붙는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그마하고 용암에 대한 그 개념 그 다음에 용어 차이를 아이들이 보는데 여기 무슨 과자 껍질이 있었어요. 그 과자 껍질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약간 지루하시지 않고 재밌죠. 그래서 작년부터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요. 재생 목록이 건건마다 좀 많아요. 근데 이름이 다 거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오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교사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이 타고 와서 한국에 바로 오지 말아라. 한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지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teaching method 가르치는 방법에 넣어놨고 이거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암 사진 하나 제가 활용했던 거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려야지 재밌을 것 같아서. 아까 그 화면이죠. 아까는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화면은 삐 했는데 이제는 실제 터지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터져요 터져요 그러면
짱인 것 같아요. 그 아마 수업하시면 이렇게 쪼매난 게 있는데 이렇게 커지면서 송출이 막 나오면서 디지털 교과서 자료가 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링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런 디지털 자료, 아니면 디지털 자료가 없으면 실물 자료들을 그 상황에 맞게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툴을 같이 이용해서, 왜냐하면 패드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 안에 스마트 툴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어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지금 각 조별로 한 개의 스마트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할 때 지금 과학의 지금 개요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업을 할 때 디지털 교과서도 볼게만 스마트 패드에 있는 여러 앱을 통해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입니다. 한국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선생님은 협동학습 앱을 이용해서 탐구라고 적고 아이들 패드에 탐구라고 나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죠. 궁금한 거. 선생님이 아시면 우리 거를 몇 번씩 찾아라. 그런 거를 궁금한 거를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 과정을 탐구하게 돼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죠. 선명하지 않는 게 저는 좋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서 나중에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중요한 건 선생님들은 이 화질을 보지 않죠. 이 정확한 상황들,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지금 상황이 이래, 요 상황은 이 선생님 상황이 이러네. 그러면 나의 상황에 투여할 그 수업을 생각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니까요. 질문을 하는데 우리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같이 디지털 교과서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교과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위드랑 사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드랑 사례는 이제 위드랑은 여러분 클래스팅처럼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밴드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위드랑의 가장 큰 좋은 점은 교과서가 위드랑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서 몇 쪽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디지털 교과서에서 자기 아이디로 복사만 해놓으면 위드랑에 가서 그거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어디에 배운 거에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문제점도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드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말씀 올렸고요. 작년의 버전하고 약간 좀씩 달려있는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교육하고 디지털 교과서에 연동했을 때 시너지가 확 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니까. 스마트 패드 안에는 G축 센서, G 디바이스라는 게 있죠. Z 디바이스. 이 앱을 보면 스마트 패드 안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 소리 센서, 진동 센서, G축 센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수업일 때 이렇게 딱 해놓고 해놓으면 얘가 잉 울려요. 네, 애들이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보통은 그게 이 Z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도덕 시간에 그거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놓고 쿵 해보자. 쿵 하면 그래도 울리네. 그러면 왜 위에서 층간소음 할 때 카페트 까는지 알겠지.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도 패드 전체, AP 전체를 통째로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타 자료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수록 요거를 지금 2,400개 정도, 작년 이맘때 1,700개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큐레이션,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에서 최만 드림이라고 검색하면, 아니면 최만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이 큐레이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룹이 많아요? 미래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여러 경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했던
수업은 마인크래프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어디 갔을까요? 예. 그러면 핫한 TV, 핫한 PC 프로그램, 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하지만 지금 작년에 깔아놨던 요거가 여기 있더라고요. 아까 없어졌네? 징이 여기다가 제가 깔아놨는데 이렇게 징하다. PC 화면을 바로 복사해서 이미지를 복사해서 그 메신저에다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징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 앱스는 다 아시죠? 구글에서 제공하는 공유를 하는. 그 다음에 징 적으실 필요 없고 이따가 주소 하나 드리겠습니다. 300쪽으로 만들어놨어요. 스마트폰에서 원하실 때마다 수업에 문제가 있다 원하실 때마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징. 그 다음에 라이트탭. 수업을 이제 요즘 플레인 러닝이 대세인데 이게 프리 버전 하면 10분간은 미리 찍으실 수 있습니다. 줌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줌이 커지고 이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글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수록. 그 다음에 페북을 저는 페북에서 거의 다 배웠는데요. 페북에 보니까 다른 나라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어떤 그 정해진 테러하면서 가만히 몸에 이러다 난리 나갔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이수인 장군이 불똥목에서 여기 막 오고 있는데 하필이부터 전라도에 막 오는데 뒤에 배는 원균 장교한테 300척이 잃어버렸고 뒤에 배는 12대 뒤에 가 있고 혼자서 울동목에서 지키고 있는데 몸에 이거 오고 있네. 근데 그 심정이 어쨌을까? 이거 저는 그 배 아래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초등의 아이들의 기초 기본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사가 됐을 때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그 식민지를 이제 앞으로 올 식민지는 구글 포트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단지 우리 몸만을 얽매이는 식민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식민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보면 우리나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가면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도 못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토스케이프는 사진 편집이고 게떼모르 여러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때 어떤 영상을 받고 싶어요. 그 프로맵 하나만 깔면은 영상이 그대로 다 긁어옵니다. 중간 관련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다시 이제 이 주소를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활용할 때 월급형 제한을 올립니다. 많이 해봐야 하고 이거 좀 진부한 말이지만 많이 애들한테 위드랑에 올리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해야 돼요. Just do 이시 아니고 Just DT, Just 디지털 교과서, Just 위드랑 하시면 여러분들이 교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이 오실 거예요. 모감 선생님 오셨는데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감에 그게 월급형에 다른 사람 아무도 말하는 여러분만의 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의 말씀 작년에도 말씀 올렸는데요. 위드랑에 있는 여러 기능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 기능, 과제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스마트 교육 이거 하나 그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 스마트폰에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 보십시오. 스마트 엔트리, 제가 엔트리를 좋아해서 엔트리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엔트리, 스마트에 입문합니다. 엔트리는 여기 보면은 왼쪽에 그 상변 표시 짝대기 3개 누르면 쭉 있습니다. 스마트 자료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국어 수업을 하는데 국어 수업에 활용할 스마트 툴이 뭐가 없을까? 지금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안 나오죠.
거기 보면 파란색을 누르면 됩니다. 보기. 보이신가요? 예. 그러면 왼쪽에 뭐 이것저것이 많이 있죠. 오메 저 사람은 뭐 잠도 안 자고 뭐 저런 짓을. 이런 걸 공유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저의 목표여서요. 쭉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고,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도 스마트 해주실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 read를 누르시면 오른쪽 위에 read를 누르시면 쭉 나오는데, 왼쪽 세 개 보면은 뭐 들어가며 스마트하게 살기, 크롬 확장, 대중교통, 정보교육. 우리는 교사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혁신학교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스마트하게 수업을 준비할 때 3번에서 스마트하게 준비하기,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가르치기,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셨습니까?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다 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공유를 하냐면 그만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교육은 뭐로 해볼까요? 과학? 센서 활용을 해본다. 그러면 센서를 활용해서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아래 나가며 봐보세요. 2015년 7월 1일 어디서 많이 본 장소지 않으신가요? 작년에 이렇게 머리를 빠방 들고 왔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강사하시는 선생님들께 저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 2대 그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연수 자료가 있고요. 그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이거는 그거고 연수기능 링크가 안 됐네요. 그 기억해서 이제 연수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교육은 말씀드렸고요. 미래 교육도 이 안이 이 자료가 여러분들 거기에 공유가 있으니까 설문지에 드렸던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도 혹시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인데 멍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 박스 비틀리 소프트웨어 에듀 스마트 박스를 활용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이게 다 영상들입니다. 원본이에요. 예를 들어 3D 프린트 관련된 영상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멍하게 있다, 디지털 연구학교인데 멍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주면 아이들의 눈이, 오후에 갔던 눈이 약간 한 10초간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원본을 하냐면 학교 상황이 이게 아이스크림이나 이게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뭐죠? 느려져요. 그러면 아이들도 느려지고, 그러면 수업도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본으로 받아놓으면 돼요. 왜냐면 요거를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한 공개 수업인데 데이터를 믿고 있으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으로 갖고 있어야지 공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활용하십시오. 왜냐면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자료는 제 최만들의 맵이라든지 그
여러분 설문 주소에 나간 그 자료들을 보면 되고, 최근에 에듀코가우디에 그 제 자료들을 이거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중심사인데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사후 설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 좀 줄이면 좋겠다, 아니면 썰렁한 얘기 그만해라, 아니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시다 라고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메모장 누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게 허락된 시간이 50분밖에 없어서 10분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선에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내부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심사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무겁지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게 있죠. 그 패들리스로 붙이도록 돼 있죠. 한 개씩 붙여가지고 말씀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특질, 여러분의 성격은 세상의 한계고 여러분의 학생도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의 학생의 기질에 따라 여러분의 기질에 맞춰서 잘 묶어내서 공개 수업을 하시면 최상의 강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를로 퐁티가 제가 교육철학 전공에서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명. 이제 자료들은 많이 쏟아져나가요. 아이들도 이렇게 주파수를 보내요. 여러분들 주파수가 있어서 같이 주파수가 됐을 때 우리 이과에서 말하는 더 주파수가 맞으면 이제 더 큰 반향을 일으키죠. 1분 후에 같이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이고 월요일이고 정신이 없을 텐데 고맙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상당히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갑씩 피는지 아시나요? 북한 여성들 항상 만나면 뭐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서 그렇게 산에 고음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말 자체에서도 항상 말에 고음이 항상 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고음이 왔대요. 이제 설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비교 기능 안내해 주세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강의 소프트웨어 중심을 오케이 말씀을 조금만 자, 이게 너무 열정이 그게 이거 보여요. 오늘 유용한 정보, 그 다음에 과목별로 사이트 1월 1일 날 무등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등산을 이게 정확하게 지금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1월 1일에 무등산을 올라갔는데 보고 중공에서 아닌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쪽 산에는 저쪽에서 떠오르고 이쪽 중동 여기 지금 어딘지 감이 오시죠? 중머리째 이쪽 산에는 지금 이미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쭉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쭉 오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 아래까지 왔죠. 근데 웃긴 건 해가 오고 있는 게 쭉쭉 사라지는 게 보여요. 지금 다른 나라의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그 막 알파고도 지금 난리가 났고 많이 준비를 해놓고 지금 구글은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타고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해가 비쳤어요. 근데 웃긴 게 주위가 그냥 한꺼번에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 와, 그러면 속도의 조심사회가 왔을 때 한꺼번에 확,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물론 제가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담이었고요. 오늘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많이 있네요. 곰 맞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 오늘 영상도 주무 선생님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또 복기를 하거나 복습을 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강사님께 박수하고 이어서 저기 제가 그 김강선생님 한장 만들어드린 거 있죠. 눈과 공평한 해라고 이 현장이 있습니다.